상상해 보십시오. 긴 마라톤 같은 인생을 거의 다 걸어오셨습니다. 가난도 지나왔고 자식 걱정도 지나왔고 남몰래 삼킨 눈물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참으로 귀한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 여러분 앞을 막아섭니다.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안부도 뜸하던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그 순간 조심하셔야 합니다. 노년의 가장 위험한 부탁은 큰 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정으로 오고 눈물로 오고 미안함으로 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도움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의 통장과 시간과 마음의 평안을 함께 가져갑니다. 저는 김형석입니다. 백에서 대를 살아오며 분명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짊어집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정 많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자기 삶을 뒤로 미룹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오늘은 노년에 절대로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부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그토록 마음이 무거웠는지, 그리고 앞으로 누구에게 어떤 선을 그어야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가장 먼저 멀리해야 할 부탁은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입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 이것은 노년에 가장 조심해야 할 부탁입니다. 노년에 돈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이 참 복잡해집니다. 돈만 생각하면 야박한 사람처럼 보일까 두렵고 거절하면 가족의 정을 끊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저는 백여섯 해를 살아오며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든 뒤에 돈은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이고 자존심이고 마지막 평안입니다. 젊을 때는 돈을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조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은 다릅니다. 손에 남아있는 작은 돈은 병원에 갈 돈일 수도 있고 따뜻한 방을 지킬 돈일 수도 있고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기 위한 마지막 울타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까운 사람이 찾아옵니다. 자식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안부도 뜸하던 사람이 갑자기 다정한 얼굴로 말합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흔들립니다. 한국 부모는 특히 그렇습니다. 내가 굶어도 자식은 먹이고 싶고 내가 불편해도 가족은 편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큰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잠깐 빌려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곧 갚겠다는 말을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은 처음에는 작은 문처럼 보이지만 한 번 열리면 다시 닫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한 번 도와주면 두 번째 부탁은 더 쉽게 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갚으라고 말하기 어렵고 기다리다 보면 마음이 상합니다. 결국 돈보다 관계가 먼저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노년의 마지막 울타리를 흔들면서까지 도와달라고 할까요? 도움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너지면서까지 하는 도움은 지혜가 아닙니다. 정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정 때문에 내 병원비와 생활비와 마음의 평안까지 내어 주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돈을 부탁하면 바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생각하십시오. 이 돈이 돌아오지 않아도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가? 이 부탁을 들어주면 내 마음이 평안할 것인가? 그리고 대답하십시오. 노년의 거절은
매정함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지키는 마지막 품격입니다. 두 번째로 멀리 해야 할 부탁은 가족 싸움 한가운데로 들어와 달라는 부탁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족이 더 소중해집니다. 젊을 때는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서로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가족뿐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다투고 형제가 서운해하고 집안에 찬바람이 불면 가만히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누군가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한마디만 해주세요. 어머니가 나서야 이 일이 끝납니다. 부모님이 가만히 계시면 더 큰일 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부모된 마음으로는 당연히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중간에서 잘 말하면은 자식들이 다시 화해할 것 같고, 내가 조금 참고 설득하면은 형제들이 다시 웃으며 밥 한 끼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족 싸움은 겉으로 보이는 말다툼보다 훨씬 깊은 곳에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오래된 서운함, 비교당한 기억, 돈 문제, 집 문제, 부모의 사랑을 더 받았다는 생각까지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그런 싸움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부모는 해결자가 아니라 원망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긴 세월을 살며 보았습니다. 부모는 모두를 사랑하려고 하지만 자식들은 때로 그 사랑마저 자기 편인지 아닌지로 판단합니다. 아버지가 한쪽 말을 들어주면 다른 쪽은 섭섭해하고, 어머니가 조용히 타이르면 누군가는 편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싸움을 말리러 들어간 사람이 가장 깊이 다치는 일이 생깁니다. 특히 집이나 재산 문제가 얽히면 더 아픕니다. 한국의 부모에게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겨울밤 연탄불을 아끼던 기억이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던 부엌이고, 병든 배우자 곁을 지키던 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이 돈으로만 계산되기 시작하면 부모의 마음은 말없이 무너집니다. 이 나이가 되어 보니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모든 가정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싸움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더 큰 지혜입니다. 자식들이 감당해야 할 감정은 자식들이 감당하게 해야 합니다. 형제 사이의 상처는 형제들이 직접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나서면 정말 끝날 싸움입니까? 아니면 내가 들어가는 순간 더 깊은 상처가 시작되는 싸움입니까? 가족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내 평안을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남의 전쟁을 대신 치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노년의 마음의 평안은 값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가족 싸움 속으로 끌어당길 때 조용히 말씀하십시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나 이 싸움은 너희가 풀어야 한다. 그 말은 차가운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 각자의 책임을 배우게 하는 가장 따뜻한 말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멀리 해야 할 부탁은 내 책임이 아닌 일을 대신 맡아달라는 부탁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잠깐만 봐주세요. 어머니가 아니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나서 주셔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내가 조금만 힘쓰면 해결될 것 같고, 내가 한 번만 참으면 가족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처음부터 큰 짐으로 오지 않습니다. 작은 부탁에 얼굴을 하고 옵니다. 처음에는 잠깐 손주를 봐달라는 말이었는데 어느새 매일의 일이 됩니다. 처음에는 잠깐 생활을 도와달라는 말이었는데 어느새 그 사람의 살림 걱정까지 내 몫이 됩니다. 처음에는 형제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주는 일이었는데 어느새 그 집안의 문제까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저는 오래 살며 이런 일을 많이 보았습니다. 착한 사람은 처음에 거절하지 못합니다. 정이 많은 사람은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의 부모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자식이 힘들다 하면 내 몸 아픈 줄 모르고 움직이고, 형제가 어렵다 하면 내 형편부터 숨깁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길기 때문에 이제 와서 거절하는 일이 마치 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어 보니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남의 책임을 대신 지는 것이 언제나 사랑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사람을 더 약하게 만들고 나 자신은 더 지치게 만듭니다. 내가 계속 대신해주면 상대는 자기 발로 설 기회를 잃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남은 인생을 잃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그 짐은 정말 내 짐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내 착한 마음을 알고 조용히 내려놓고 간 짐입니까? 책임감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감이 지나치면 자기 자신에게 잔인해집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고 자식을 키웠고 어려운 시절을 견뎠다면 이제는 자신에게도 조금은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남이 만든 불을 끄느라 내 마음의 집까지 태워서는 안 됩니다.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손을 잡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을 업고 끝까지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노년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내 책임이 아닌 일을 내게 맡기려 할 때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이제는 네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 그 말은 차가운 거절이 아닙니다. 나도 살고 상대도 자기 삶을 배우게 하는 지혜로운 경계입니다. 네 번째로 멀리 해야 할 부탁은 내 마음보다 남의 감정을 먼저 챙기라는 부탁입니다. 이 부탁은 아주 조용히 찾아옵니다. 큰 소리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운한 얼굴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가 상처받습니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부모라면 이 정도는 참아주셔야지요.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마치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만든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에 더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맞서기도 하고 내 생각을 분명히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다툼이 싫어집니다. 가족이 불편해지는 것도 싫고 자식이 서운해하는 것도 싫고 형제와 멀어지는 것도 싫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접습니다. 내가 조금 참으면 조용해질 것 같아서, 내가 양보하면 모두 편해질 것 같아서 또 한 번 나 자신을 뒤로 미룹니다. 하지만 여기서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늘 내 마음만 접어야 합니까? 왜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내 감정은 뒤로 밀려야 합니까? 오래 산 사람의 마음은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여리고 더 조심스럽고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밤이 되면 혼자 마음을 쓸어내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오래 살며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누군가의 마음을 희생시켜 다른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참는 것만이 사랑이라면 가장 착한 사람이 가장 먼저 병들고 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효도라는 이름으로, 정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의 마음을 계속 눌러놓는다면 그것은 따뜻한 사랑이 아니라 조용한 폭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가 서운하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내 평안을 버려야 합니까?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내 남은 인생을 조연처럼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내 마음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자식의 감정도 소중하고 형제의 감정도 소중하고 친구의 감정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내 감정도 소중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내 행복이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더 귀하게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 내게 자기 마음을 앞세워 요구할 때 조용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마음도 이해한다. 그러나 내 마음도 있다. 이 한마디가 때로는 남은 인생을 지키는 문이 됩니다. 미워해서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기 위해 경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멀리해야 할 부탁은 나답게 살아온 방식을 바꾸라는 부탁입니다. 이 부탁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립니다. 그 옷은 이제 그만 입으세요. 그런 말투는 너무 옛날식입니다. 왜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이제는 좀 바뀌셔야지요. 말하는 사람은 가볍게 던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옷이나 말투를 고치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생 살아온 나의 모양을 부끄러워하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살아온 결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밥상을 차리는 방식에 인생이 담겨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래 입은 외투 한 벌에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끝마다 조심하는 습관 속에 가난했던 시절의 기억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끼고 또 아끼는 생활 속에 전쟁과 재건의 세월을 지나온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젊은 사람들이 모두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오래 살며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새 것을 배워야 하지만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배우는 것과 버려지는 것은 다릅니다. 젊은 세대와 어울리기 위해 마음을 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맞추려고 내 인생의 색깔을 모두 지워버리면 어느 날 거울 앞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래 살아온 내 습관과 취향과 기억이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자기 기준으로 내 삶을 함부로 재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식이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이야기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 그렇게 살면 불편해 보여요.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그 속에는 굶주림을 견딘 날도 있고, 자식 학비를 마련하려고 잠을 줄인 밤도 있고, 가족을 지키려고 속으로만 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당신답게 사는 방식을 바꾸라고 할 때 너무 빨리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고칠 것은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나를 잃을 만큼 바꾸지는 마십시오. 노년의 품격은 남이 원하는 모양으로 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조용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말은 듣겠다. 그러나 나는 나로 살아온 세월도 존중받고 싶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거절도 인생의 품격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에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부탁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은 내 노후의 마지막 울타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가족 싸움에 들어와 달라는 부탁은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해 나를 원망의 한가운데 세울 수 있습니다. 내 책임이 아닌 일을 맡아달라는 부탁은 작은 도움처럼 시작해 내 남은 시간을 모두 빼앗을 수 있습니다. 남의 감정을 먼저 챙기라는 부탁은 내 마음을 죄책감 속에 가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답게 살아온 방식을 바꾸라는 부탁은 평생 지켜온 나의 삶을 조용히 지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100에서 해를 살아오며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더 많이 참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조금씩 알아가는 일입니다. 이제는 미안해서
참는 삶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하는 삶을 살아도 됩니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내 평안도 지키고 싶다. 이 말은 차가운 거절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지키는 따뜻한 경계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자신도 함부로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가장 깊이 남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짧게 남기셔도 좋습니다. 내 평안, 따뜻한 경계, 이제는 나 같은 말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같은 마음으로 살아온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의 당신에게 필요했다면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식 때문에, 형제 때문에, 가까운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분이 떠오른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나누어 주십시오.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말이 남은 인생을 지키는 작은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